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은 무역업계 현직자 대 취준생의 개념으로 한번 열심히 턱주가리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주셨어요. 여기 계신 이제 정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제가 질문을 보면서 한번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제가 말해보고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현직자가 지금 이제 들어올 신입 사람들한테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어떤 기업은 이렇고 어떤 기업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제가 어떤 업종을 말했을 때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이제 전문가님들이 댓글로 앞으로는 안 되고 그 댓글로 약간 수정할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좀 건강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 강의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특허보세 구역의 종류는 뭐가 있죠? 상공정관만 바로 나오는데 그 창고랑 공장이랑 뭐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취준생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창고, 보세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더 쉬운 용어는 뭐가 있죠? 면세점. 그렇죠. 면세점 있고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인데 이렇게 뭐 뿔 달린 공장이 아니라 일반 회사, 일반 대기업들도 거의 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으면 그게 보세 공장이 되는 거였죠. 영업용 보세 창고 같은 경우 실제로 실무로 들어가면 화물 관리 플러스 세관 업무 그리고 화주 관리라고 한다면 기업체들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용 보세 창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현장 업무가 없는 건 없어요. 사실은 보세사 업무 중에서 직급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예를 들어 뭐 대리 3년 차다, 뭐 차장 3년 차다, 예를 들어 주임급에서 보세사가 있어서 그게 있다. 그럼 현장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현장직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 업무 같은 경우는 지게차, 문서 핸들링, 그리고 화물 핸들링 다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약간 딱딱한 내용이었고 그 종준님이 생각하는 보세사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세사라는 것 자체가 좀 이 한국이 수출 수입 구조 무역이 필수적인 나라인데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직접 다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보다 더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찝어주셨기 때문에 네. 보세사의 역할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보세사라는 업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는 뭐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이 정도 선에서 궁금한 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일단 뭐 연봉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사실 특정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구인할 때 최초 연봉이 2,800에서 3,200이 압도적으로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보세사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현정직을 겸하는데도 약간 낮다라고 보통 체감을 많이 하죠. 이게 뭐 업계에 약간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봉인 것 같아서 뭐 그보다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게차 자격증을 더 딴다거나 위험물 기능사를 더 따가지고 몸값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밴드에서는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열심히 하느냐.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자격증 강사라서 전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후자가 더 훨씬 낫습니다. 이제 종준님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왜냐면은 뭐 물류관리사도 최소 저는 늘 3주만 공부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기간은 사실 한 2달 이상은 잡아야 되겠죠. 2달 공백이 떠버리는 거고 원산지관리사 같은 경우도 몇 달 공부하셨어요? 한 2달 정도 되죠. 그러면 두 자격증 공부하는데 4달 정도 되죠. 그것보다는 4달 빨리 가서 적응해서 일을 하고 내가 그 자격증 공부하는 노력만큼 회사한테 기여를 해서 나중 연봉 협상을 할 때 올리는 게 그리고 보세사라는 업종은 초봉은 정해져 있지만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를 거잖아요. 그럼 회사 내규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테이블에서 내가 작년도에 이만큼 기여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사로서 취업을 한다면 일단 선취업 후 자격증이다 정도 되겠네요. 관세 사무소 업무 같은 경우는 저도 관세 사무소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관세 법인을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관세 법인의 관세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업무는 두 개입니다. 수출 신고 업무랑 수입 신고 업무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인코통지가 뭐죠? 바로 나오질 않죠. 네.
약간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무역할 때 이제 네. 계약하는 들어본 기억은 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고 우리 국제무역사 할 때 BL 알고 계시죠? 네네. 뭐 항공화물 운송장 네. 그런 것들이랑 에어웨이빌. 에어히빌 아주 훌륭하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 않으면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 즉 관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근데 국제무역사나 그리고 특히 원산지관리사 같은 경우 국제무역사는 수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수입 신고를 할 때 관세사무소에서 원산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때 업체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FTA나 이런 걸 활용하면은 관세 혜택이 있어서 간접적인 제조 어떤 원가 경쟁력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보세사 같은 경우는 관세법 시험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진짜 그 관세사무 어떤 관세사무소에서 하는 그 일 중에 거의 직격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세사 취업을 직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자격증을 100%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일 자체가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전부 다 관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들 서울에 뭐 역삼이나 이제 학동 쪽에도 많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눈을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워딩이라고 한다면 그 물류를 주선하는 업자들을 얘기를 해요. 무역 자격증을 하다 보면은 관세사는 어떠세요? 종주 씨에게 토마토 패스란 저에게 토마토 패스란 토마토 패스 성 다시다.